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여러분 모스크바 가시면 붉은 광장 반드시 들리실 텐데요. 붉은 광장에 가시면 그 입구에 서 있는 이 동상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너무나도 늠름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있고 자세히 보시면 말이 나치의 깃발을 짓밟고 있는데요. 이 동상의 주인공은 바로 러시아에서 대조국 전쟁이라고 말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총사령관 게오르기 주코프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아직도 영국의 몽고메리, 미국의 아이젠하워는 알아도 주코프 장군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승전기념일을 맞아 오늘은 주코프 장군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인물에 대해 다뤄달라고 하셨던 구독자분의 요청도 있으셨고요. 러시아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 게오르기 주코프, 지금 시작합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은 소련에게 항복 서명을 합니다. 이때 소련을 대표하여 항복 조인식을 거행했던 인물이 주코프입니다. 그리고 6월 24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거행된 개선식에서 주코프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마를 타고 퍼레이드의 선두에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상도 이것을 모티브로 만들었을 텐데요. 주코프는 당초 스탈린에게 개선식을 이끌어줄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스탈린은 자신이 말을 타기에는 늙었다는 핑계로 주코프에게 이 자리를 양보했다고 합니다. 주코프라는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영광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코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스탈린까지도 그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했을까요? 1941년 6월 22일 새벽, 독일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주축군 350만 명이 소련 국경을 넘습니다. 독서 불가침 조약을 깬 히틀러의 바로바로사 작전이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독일의 침공에 대한 첩보가 들어갔지만 스탈린은 믿지 않았습니다. 방비가 없었던 소련군은 개멸적인 타격을 입으며 밀려나갔습니다. 당시 주코프 장군은 극동에서 일본과의 하릴골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막 참모총장으로 진급한 상태였는데요. 작전을 짜고 군사 전략을 사회했던 그는 패닉 상태에 빠진 스탈린과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주코프는 참모총장인 자신을 신임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전선의 야전사령관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공방전에 투입되는데요. 그는 사령관으로 나선 첫 전투에서 독일의 폼보크 원수의 북부 집단군에 타격을 입히고 독일군의 진격을 지연시킵니다. 8월 30일에 벌어진 이 전투가 소련이 독일에게 거둔 첫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탈린은 모스크바 전선에 급한 불을 끈 주코프를 9월 10일 레닌그라드 전선군 사령관으로 보냅니다. 레닌그라드는 독일군의 포격에 맥을 못 추고 있었습니다. 주코프는 레닌그라드를 빠르게 정비하고 요새화합니다. 이에 독일군은 더 이상 정면 공격하지 못하고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항복할 때까지 말려 죽이려는 봉쇄전으로 전환하는데요. 그러나 900일 가까이 이어진 봉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일군은 레닌그라드를 함락하지 못합니다. 레닌그라드가 어느 정도 방비 태세를 갖추자 10월 6일 스탈린은 다시 주코프를 모스크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스크바를 포함하여 서부 전선 전체의 지휘권을 맡깁니다. 주코프는 그에게 올 전 전선에 걸쳐 반격을 시작했고 독일군을 모스크바 200km 밖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1942년 여름이 되자 전선을 재정비한 히틀러는 모스크바가 아닌 소련의 남부 카프카즈로 진군합니다. 카프카즈 지역의 석유를 차지해 소련군의 보급을 차단하고 독일군의 창고를 든든히 하여 소련을 집어삼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스탈린은 오판을 하고 모스크바에 주력 부대를 배치했다가 대패하는데요. 이때 스탈린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코프를 최고사령관 대리로 임명하여 지휘권 전체를 넘깁니다. 모든 지휘권을 넘겨받은 주코프는 1943년 2월까지 이어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독서전쟁의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943년 여름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의 가공할 전차 공격을 끝까지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제 전쟁의 주도권을 소련으로 완전히 가져오게 됩니다. 마침내 1944년 6월 서방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맞춰 발동한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독일군을 바르샤바까지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독서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코프가 있었고 주코프는 독일을 물리치고 조국을 지킨 영웅으로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소전쟁 전 주코프는 극동에서 하릴골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이 전투는 장동건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마이웨이에서도
배경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릴골 전투는 1939년 5월 외몽골과 만주국의 접경 지역에서 국경 수비대 간의 접전이 소련과 일본의 전투로 확대된 것인데요. 당시 몽골이 소련의 위성국, 만주는 일본이 세운 계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8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이어진 전투에서 일본은 만주 주둔군의 70~80%를 잃고 대패하는데요. 메이지 유신 이래 최악의 패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소련을 얕잡아 본 것이 패전의 1차 원인이 되었지만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소련의 현대적인 무기와 획기적인 군사 전략이 일본을 압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릴골 전투는 사령관으로서 주코프의 데뷔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제1차 세계대전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총검 100병 위주의 전술을 고집한 반면 주코프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릴골 전투는 아시아 최초의 탱크 대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는 생소했던 60 입차 작전이 주요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펼쳤던 공중전과 지상전을 결합하는 전술은 훗날 현대전의 교본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하릴골 전투의 승리는 탁월한 주코프의 용병설 덕분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한 일본은 전략을 크게 전환합니다. 당시 일본은 시베리아로 진출해야 한다는 육군 중심의 북진파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으로 나가야 한다는 해군 중심의 남진파가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북진파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해군 중심의 남진파가 세력을 잡게 됩니다. 일본은 시베리아 침공의 야심을 완전히 접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던 동남아로 제국주의의 칼날을 돌립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히틀러는 소련 침공 이후 여러 차례 일본에게 소련의 극동 지역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하릴골 전투로 맺은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핑계로 끝까지 소련을 공격하지 않는데요. 이에 후세의 역사가들은 하릴골 전투를 세계사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릴골 전투를 연구했던 역사가인 스튜어트 골드만은 극동에서 날뛰던 관동군의 기세를 하릴골 전투에서 눌러버린 덕에 소련은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하릴골 전투에서 주코프가 일본을 밟아버리지 못했다면 소련은 서쪽에서는 독일과 동쪽에서는 일본과 양면전 상태에 놓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의 범주입니다만 이렇게 소련이 독일, 일본과 양면전에 처하게 되고 결국 소련이 졌다면 독일과 일본이 유라시아 대륙을 양분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말입니다. 골드만은 이런 모든 개연성을 차단한 것이 하릴골 전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이 전투를 일본 지명인 노문한을 따서 노문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세계사에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그 의미가 좀 큰 게 아닐까요? 독서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코프의 위상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소련 영웅 칭호를 연거푸 받고 주코프 원수의 승리라는 창가까지 나왔었습니다. 백마를 타고 승리 퍼레이드까지 이끌었으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천지분간 못하고 우쭐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주의 자리를 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군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스탈린은 그를 한직인 지방의 군관구로 보냅니다. 그리고 스탈린 사후 권력투쟁 과정에서 후르쇼프를 도와 국방장관에 오르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잠시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후르쇼프는 기습적으로 그를 해임합니다. 모든 권력자들은 그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974년 78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조용히 회고록을 쓰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골은 소련의 영웅으로 붉은 광장의 벽에 안치되었습니다. 주코프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스탈린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미온 티모센코 원수가 한 말입니다. 주코프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째서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국을 지킨다는 그의 확고한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신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